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6번. 자, 문제 6번부터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광역 도시계획 지나서 도시군 기본계획 지나서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나열한 것이다. 내용으로 모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는 자주 출제됐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도시군 관리에서 올해 새로 개정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에 해당되는가 해당되지 않는가 하는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선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냐?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은 6개 관할 지역의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라고 그랬죠.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려면 근거법이 국토계획법이어야 돼. 첫 번째,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건축법이나 농지법이나 여기서 나오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에요. 두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은 지정 절차가 입안 결정 있죠. 입안 결정, 그 과정을 거쳐야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근거법이 국토계획법이 아니거나 지정 절차 입안 결정 절차가 아니거나 그러면 이건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에요. 자,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1번 농림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나오죠. 자, 여러분 도시군 관리계획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용도지역 지정 변경에 관한 내용이죠. 용도지역. 그럼 용도지역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농림지역은 용도지역 맞죠? 이거 지정 변경하는 계획 좋습니다. 두 번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자, 뒤에도 여기에 지역이라는 얘기가 붙어있죠. 지역이 붙어있지만 이건 뭐가 아니야? 용도지역이 아니에요. 용도지역이 아니고 이건 뭐다? 농지의 종류잖아요. 농지의 이름이잖아요. 전국의 농지를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농지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농지의 종류지 용도지역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농림지역 지정 변경 도시관리지만 농업진흥적 지정 변경 도시관리 아니다. 그럼 앞에는 O, 뒤에는 X죠. 2번 광역계획권 지정에 관한 계획. 된다 안 된다? 아까 광역계획권 지정은 도시군 관리기 아니죠. 도시군 관리기 위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자, 올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이고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했으면 거기서 수립하는 계획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죠. 이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이 되는 겁니다. 자, 새로 나온 거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 도시군 관리가 아니다. 단 여러분 올해 이제 또 신설된 것 중에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말고 성장 관리 방안이라는 게 있었죠. 성장 관리 방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발의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해서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하게 되면 계획관리지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125%까지 완화시켜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성장 관리 방안 수립도 절차는 도시군 관리와 비슷합니다만 이것도 도시군 관리 아니라는 점 기억하세요. 그래서 성장 관리 방안 수립 이건 도시군 관리 아닙니다. 3번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좋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단 여기도 혼동하시면 됩니다. 기반시설 대신 여기다가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정비, 개량 그러면 안 돼요.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니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입니다. 자, 단계별 집행위원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보세요. 여기 말이죠. 국제 공항을 하나 건설하겠다. 국제가 2010년에서 2020년까지 국제공항을 하나 건설하겠다. 그럼 여기다가 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 이건 뭐야? 이건 도시군 관리계획이에요. 그렇죠? 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 이게 기반시설 설치잖아요.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가덕도 앞에다가 신공항 하나 건설하겠다는 계획 이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런데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결정되고 난 다음에 몇 년이네? 2년 내에 수립하는 계획이 뭐냐? 이게 소위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이 단계별 집행은 이미 결정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건설되면 국정원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면 여기서 국정원 건설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 국정원 건설 사업을 우리는 뭐라 도시군계 시설 사업이라고 그래요. 이게 결정되고 2년 이내 이 사업을 연도별로 어떻게 진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걸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미 결정된 도시군 관리 계획의 무슨 계획? 집행계획이야. 연도별 집행계획. 그러니까 국정원 건설하겠다는 계획 여기까지가 도시군 관리 계획이고 이건 결정된 것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세 번째 집행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은 도시군 관리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고로 나왔으니까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이 도시군을 위반했던 누구? 위반자가 수립합니다. 위반자가. 그럼 누가 위반합니까? 원칙 6개 지역장이죠. 예외적으로 도지사 국장이죠. 그러면 6개 지역장이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게 되고 예외적으로 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관리 위반했으면 그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느냐? 1단계 집행계획하고 2단계 집행계획은 나눠집니다. 1단계 집행계획은 최초 몇 년? 3년 내에 시행할 사업. 이건 그 이후에 시행할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은 뭐다?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연도별 집행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자가. 수립 방법은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나눠진다. 1단계 집행은 최소 3년에 시행할 사업, 2단계 집행은 그 이후에 시행할 사업을 말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뭐가 아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앞에는 좋은데 뒤에가 잘못됐고요. 4번 개발밀도 관리계획의 지정 변경 완화 계획 나오죠.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자, 이거는 구역이라는 얘기가 됐죠. 구역이라고 들었지만 용도구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 용도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돼야 안 돼요? 정비구역 지정. 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네 번째 뭡니까?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죠. 이걸 여러분이 자꾸 혼동합니다. 보세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무슨 얘기다? 여기다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까지가 도시군관리계획이야.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 그러면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나오면 계획에 따라서 여기서 신도시를 지정하죠. 지정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에? 자, 여기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그럼 뭐 여기를 재개발하겠다는 계획이죠.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이죠. 여기까지는 도시군 관리 결정이 돼요. 그런데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정비계획 지정해야 되죠. 정비계획 지정은 도시군 관리가 아니라고요. 왜? 보세요. 자, 증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정비계획 지정할 때 어떻게 지정하죠? 정비계획 누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합니다. 뭘 거쳐서? 그냥 지방도시군의 심의를 거쳐서 공보에 대해 지정고시 하잖아요. 입안 의견 청취 협의 심의 결정 하나요? 안 하잖아요. 지정의 근거법 무슨 법이야? 정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발구역 지정, 정비구역 지정은 절대 도시군관리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우리가 정비법이나 개발법이 문제 풀다 보면 이런 일이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정비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맞다, 틀리다? 틀린다. 개발구역은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그러면 틀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여기다 유통단지를 조성한다, 주택단지를 조성한다, 시가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 이건 도시군관리계획이야. 그러나 개발구역 지정하는 건 아니다. 또 이걸 재개발하겠다,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인데 그에 따라서 정비계획 지정하는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다. 꼭 명심하세요. 자, 그래서 둘 다 4번은 XX죠. 5번 지구단위계획 지정에 관한 계획 어때요? 좋죠.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는 거.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안에 아파트 건설 위해서 수립한 지구단위계획. 자, 지구단위계획이죠. 지구단위계획 좋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그런데 여기서도 유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구 단위 계획이 어디에? 비도시적이다 지정되는 경우죠. 비도시 지정되는. 이건 조금 더 다시 나올 텐데 비도시에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인데 이건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크게 유형이 주거형과 산업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거형은 아파트나 연립대 건설 목적이에요. 산업형은 공장 건설 목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파트나 연립대 건설 목적의 주거형은 반드시 어디에 된다? 거기가 계획관리지역이 됩니다. 개발진흥지구는 안 된다고요. 만약 개발진흥지구라면 여기는 공장건설 산업형 가능해.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건설할 목적의 지구단위계획 기원 비도시지역일 때는 반드시 어디? 계획관리지역이 됩니다. 그럼 여기를 말하는 게 계획관리지역 안에 공장 건설을 위해서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 그러면 좋죠. 그런데 여기도 개발진흥지구 안에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그랬으면 틀렸다 이 말이야. 그렇죠? 아파트 건설 목적의 비도시형 내 지구단위계획 기원 반드시 어디? 계획관리지역이 된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계획관리지역. 그래서 5번은 모두 좋죠. 모두 좋다. 그래서 특히 올해 새로 신설된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이 된다. 기반시설 설치는 도시군관리계획이지만 그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다.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이지만 개발구역 지정, 정비구역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다.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 지정 변경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이지만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변경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다. 농림적 지정 도시군관리계획이지만 농업진흥적 지정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다. 됐죠? 확실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7번 갑니다. 국토개발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군 관리 옳게 연결된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도시, 군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여기는 우리가 첫째 2반, 두 번째 결정고시죠. 우선 2반은 조금 놔두. 2반부터 볼까요? 도시관 2반권자 누구죠? 2반권자. 원칙적으로 6개 관할지역장이죠. 예외적으로 누구다? 예외적으로 도지사. 네. 즉 시군에서 도시관의 2반권자 원칙 누굽니까? 시장 군수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도지사 입안할 수 있다고 그랬죠? 도지사 입안하는 게 어떤 경우죠? 도지사가 도시관 입안하는 거 하나만 기억하십니다. 하나. 양산시에서 입안권자 누구? 양산시장. 김해에서 입안권자? 김해시장. 청도군에서 입안권자 누구? 청도군수야. 도지사가 아닙니다. 근데 도지사 입안하는 게 딱 하나 있다고 그랬죠? 둘 이상은 시군에 걸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지역 한다는 거. 둘 이상 시군에 걸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입안은 도지사가 합니다. 그럼 국장이 입안하는 경우 예외죠. 국장이 입안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국가 계획과 관련된 경우. 또 어떤 경우 둘 이상은 시, 도에 걸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지역 지정하는 것은 국장이 말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도지사는 국장 예외네. 원칙은 그 관할지역장 6개 지역장이라고요. 그래서 원칙은 6개 지역장, 예외적으로 도지사, 국장, 회장이죠. 해양수산부장은 딱 하나. 근데 이걸 위에서부터 쓸 때는 어떻게? 국장, 그 다음 누구? 회장, 그 다음 누구? 시, 도지사, 또 누구? 시장, 군수가 입안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국장, 시도에서 시장, 군수가 입안한다. 입안권자는 한마디로 누구다? 행정관청이다. 누구는 절대 입안할 수 없다. 비행정관청은 입안할 수 없고 비행정관청은 입안을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자, 결정호시. 결정호시 누가 합니까? 자, 여기서 결정호시는 원칙적으로 결정호시군요. 누구죠? 원칙적으로 시, 도지사, 또 누구? 대도시 시장. 원칙적 결정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입니다. 자, 예외적 결정권자 누구다? 국장. 그렇죠? 또 누구? 회장. 회장은 하나. 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군 관리 몇 가지 있다고요? 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군 5가지 있습니다. 5가지. 올해 출제 유력시들은 기대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군 관리. 첫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군 관리.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하는 도시군 관리. 세 번째, 시가 와주는 경우 누가 결정하죠? 시도에서 결정합니다. 단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되는 시가 와주는 경우 지정 변경 누구? 국장입니다. 네 번째, 입지규제 최소 구역 지정 변경을 한 계획. 마지막,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계획 5가지입니다. 다시 국토교통부 위반한 거 하나, 두 번째 개발 제한 구역, 세 번째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된 누구? 시가 만든 구역, 네 번째 뭐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도 국장이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도 누구? 국장입니다. 5가지. 5가지 잘 이해하시고요. 그다음 뭐가 있다? 시장 군수.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는 딱 하나 있다 그랬죠.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는 딱 하나, 뭐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 지구 단위 계획 지정 변경이나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도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원칙이에요. 다만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 지정 변경,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결정권만 시장 군수가 왔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나 지구 단위 무조건 국장이라 하지 마시고, 시장 군수 하지 마시고, 시장 군수 뭐 한 거? 위반한. 시장 군수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 지정 변경, 시장 군수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권한은 누구? 시장 군수에게 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원칙은 누구? 시도지사, 대도시장. 여기서 국장, 회장, 시장, 수죠. 이겁니다. 그래서 국장 결정 5가지 잘 기억하시고, 시장 소리 신설도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군 관리를 옳게 물어봤죠. 자,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누가 지정합니까? 국장, 시도지사입니다. 국장, 시도지사. 그러나 이건 뭐가 아니죠?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지. 도시군 관리 아닙니다. 2번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에 관한, 이건 전에 국장이 지정했죠. 국장이 지정했지만 이게 이제 이번 7월 1일부로 완전 폐지됐습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 이번 7월 1일부로 완전 폐지. 그래서 주택거래 신고는 앞으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2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이건 뭐가 아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아니죠.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닙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이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일조보다 기반시설 연동제. 뭐라고요? 기반시설 연동제. 무슨 말이다? 이건 우리가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 부족을 막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죠. 이건 용도지역, 용도구역이 아니에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누가 지정합니까? 6개 관할지역장, 6개 지역장이 지정합니다. 6개 지역장이 지정한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국장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건 도시군관리계획도 아니고 지정권자도 6개 지역장이다.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자, 여러분 도시개발구역 누가 정하죠?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네? 자, 여러분 비슷해요. 여러분 뒤에 가면 도시개발구역 또 나올 텐데, 도시개발구역 지정도 말이죠. 여기가 비슷해요. 원칙적으로 누구? 시, 도지사, 예외적으로 대도시장이고, 예외적으로 누구? 국장. 국장이 결정해서 여기도 5가지 있어요. 보세요. 똑같죠?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여기도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국장. 국장이 결정한 도시는 5가지 있죠. 여기도 개발구역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하는데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도시군 개발구역 지정하는 것이 5가지 있다고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라든가 앞에 필요한 경우라든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요청이 있었다든가, 세 번째 제한이 있었다든가, 네 번째 협의가 안 된 경우라든가, 5번째 천재지역에 있는 경우판 5가지 있죠. 비슷하네. 개발구역을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는 경우 5가지 있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이 결정할 수 있는 5가지 있다고. 혼동하지 마세요. 반드시 둘 다 출제하지 되니까. 그러나 이건 절대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닙니다. 도시군 아까 말했죠. 개발구역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다. 그래서 개발구역 지정은 누구 할 수 있는데 국장이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가 아니라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닌 거죠. 그다음 시가와 도동계획의 지정 변경 누구다? 시도지사입니다. 원칙은 시도지사야.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지구단위계획. 자, 아까 말씀드렸죠. 지구단위계획 무조건 시장으로 가면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위반했다면 누구? 국장이야. 개발단계 지정 변경, 이건
국장이죠. 그래서 4번은 국장이네. 5번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있죠. 이건 용도구역 맞죠? 용도구역 누가 정하죠?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변경 이것도 도시개발연맹 용도구역이죠. 누구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입니다. 기억하세요. 도시자연공원구역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고요. 아까 시가 맞죠? 경우 누구? 시도지사고요. 국가기획과 관련됐을 때 누구? 국장이고요. 개발자는 경우 누구? 국장. 수산자원보호구역 누구? 회장입니다. 회장. 자,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에 해당되면서 국토교통부장이 가능한 것은 몇 번? 4번 되겠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자, 오늘 기대하고 있는 문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거 물어봤습니다. 도시군 관리계. 1번 도시군 관리계에 의한 행위 제한의 성격 나오죠. 행위 제한의 성격은 무슨 제한이다? 공용 제한 중에서 무슨 제한? 사용 제한에 해당하며 행위 제한에 따른 손실은 어떠한 경우도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우리는 도시군 관리 결정 시가 되면 여러분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해? 뒤에 가면 지형 토면을 고시하면 효력 발생합니다. 전음을 고시하면. 그런데 이 도시군 관리가 무슨 계획이야? 이건 구속적 계획이죠. 구속적 계획입니다. 구속적이라는 것은 지형대문을 고시하면 효력 발생한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뭘 받는다? 행위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행위 제한. 행위 제한을 받게 돼. 자, 용도지 지정되면 용도지 용도구역이 지정되면 그 용도지나 용도지 용도구에 맞춰서 여러분 이용을 해야 되죠. 이게 행위 제한입니다. 행위 제한을 받게 돼요. 그런데 행위 제한을 위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 있죠. 자연환경 보호전적 지정되면 지가 하락하잖아. 개발자는 지금 지가 하락하죠. 여기에 대한 행위 제한은 손실 있죠. 손실은 이건 보상을 한다 안 한다? 보상을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왜냐? 이 제한을 우리는 일종의 무슨 제한이라고 그런다? 행위 제한을 일종의 계획 제한이라고 합니다. 계획 제한. 계획 제한은 건 뭐냐? 어떤 재산적 피해를 입었는데 이게 계획 수립의 결과, 행정 계획 수립의 결과 그로 인해서 입는 피해를 갖다 계획 제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획을 왜 수립했습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계획을 공공복리죠. 모든 국민의 공공복리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복리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만약 이걸 갖다 전부 다 보상한다면 어떻게 자연환경 보호전적 지정하겠습니까? 누구나 전부 다 좋은 땅만 가지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계획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단 여기서 여러분 세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계획 제한은 보상을 하지 않는데 이 계획 제한 이때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있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제일 먼저 뭐예요? 기초조사죠. 기초조사는 타인도 출입하죠. 출입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죠. 여기라는 것은 보상한다는다? 보상합니다. 이건 계획 제한이 아니죠. 계획 수립의 결과 입는 피해가 아니잖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잠시 사용이나 사업 때문에 피해를 입은 거죠. 이걸 무슨 제한? 사용 제한 사업 제한이라고 합니다. 무슨 제한? 사용 제한, 사업 제한. 그래서 사용 제한, 사업 제한은 보상을 합니다. 이때 보상을 누가 한다? 행위자, 소속, 행정, 관청. 행위자가 아니고 행위자, 소속, 행정, 관청이 보상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계획 수립의 결과 그로 인해서 입는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단 여기서 기초조사하는 과정에서 타인도 출입 등을 피해를 입으면 보상한다. 이건 계획자이 아니고 뭐다? 사용제한 사업자이다. 이 보상 누가 한다? 행위자 아니고 행위자, 소속, 행정, 관청이 한다. 관청이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도시군관리계획 행위자는 성격은 공용제한 중에서 사용제한이 아니죠. 무슨 제한? 계획제한입니다. 계획제한에 해당하며 행위제한에 따른 손실은 어떠한 경우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 행위 제한에 따른 손실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어떠한 경우도 이런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원칙은 여기서 보상을 하지 않는데 말이죠. 이 제한이 원칙은 보상하지 않는데 이 제한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건 어떤 사회적인 수인의 범위를 벗어나는 걸 흔히 특별희생이라고 하는데 특별희생은 보상해야 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계획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단 이게 수인의 범위를 벗어난 무슨 희생? 특별희생. 특별희생은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통설이고요. 또 아까 사용자는 보상한다 보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보상 문제 잘 기억합니다. 그다음 2번 도시공관리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예외적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수사 위반할 수 있으나 비행정청이나 구청장의 경우는 일체 위반할 수 없다. 맞나요? 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위반할 수 있죠. 시도지사 시장수사 위반할 수 있죠. 비행정청 구청장은 일체 위반할 수 없다. 어때요? 좋죠. 자, 보세요. 위반은 오직 누구? 국장, 시도지사, 시장수사. 오직 누구다? 행정청이죠. 행정청만 위반할 수 있습니다. 비행정청은 절대 안 됩니다. 또 구청장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3번 도시공관리 결정 시 국방상 국가안전보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과 대통령 영의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결정 과정에서 협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유의할 게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위반하기 전에 몇 단계 거친다고 그랬죠? 3단계. 하나, 둘, 셋. 결정하기 전에 2단계. 그렇죠? 제일 먼저 뭐다? 제일 먼저 기초조사. 그렇죠? 이때 기초조사는 3가지 포함된다고 그랬죠? 아까 뭐 사전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3가지 포함된다 기억하세요. 두 번째 주민의견 청취죠. 주민의견 청취 뭐예요? 공고하고 열람이죠. 공고 열람. 공고는 이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공고하고 열람은 며칠 이상? 14일 이상 열람시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하는 거죠. 의견 청취예요. 이때 제출된 의견은 반영한다 안 한다?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반영을 하죠. 근데 그 반영할 건지 반영하지 않을 건지 결과를 통지해 주죠. 결과 통지 며칠 한다? 얼마네? 45일입니까? 60일입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며칠? 60일입니다. 60일. 45일은 도시군관리 위반 제한했을 때 결과 통보는 제한일로부터 45일이야. 제한일로부터 45일. 여기는 의견 제출에 대한 결과 통보죠. 여기는 언제부터? 열람기일 종료된 날로부터 60일입니다. 열람기일 종료된 날부터 60일입니다. 45일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이때 이 공고와 열람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이 2가지 있습니다. 주민의견청 생략할 수 있는 2가지. 첫째, 국방상 국가안전보상 기밀을 요하는 것으로서 첫째 뭐예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반드시 요청이 있었던 경우 하나. 그렇죠. 두 번째 뭐다? 경미한 사항. 경미한 사항은 변경이 아니고 경미한 사항입니다. 경미한 사항. 그래서 기초조사, 공고열람, 그 다음에 관계 지방의회 의견 청취죠. 자, 여기서 여러분 관계 지방 의견 청취하면 꼭 뭘 기하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용도적, 용도지, 용도견 반드시 관계 지방 의견 청취 거친다 기억하세요. 그다음 결정에 대한 협의 심의죠. 보세요 여기 협의 심의. 자, 여기서 조금 깊게 들어 협의 심의. 여기서 협의는 누가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죠. 협의하게 되면 상대방 며칠 의견서 제출한다? 30일 의견서 제출합니다. 단 올해 신설된 뭐야? 아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있죠. 이건 며칠? 10일 이내에 의견서 제출한다. 여기 가세요. 협의해서. 그 다음에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죠. 도시위원회에서.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에서 공동심의를 거치는 거.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에서 공동심의를 거치는 게 있습니다. 뭐?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을 누가 결정할 때? 국장 빼고 시도지사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땐 시도,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에서 공동심의를 거칩니다. 도시나 건축에서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공동심의를 거치는 거. 그 다음에 협의. 이때 협의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또 2가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여기 생략할 수 있는 비슷하죠. 첫 번째는 같아. 국방상 국가안전보상 기밀을 요하는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요청이 있었다는 경우. 두 번째는 뭐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입니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 여기는 그냥 경미한 사항. 기억하세요. 경미한 사항. 여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일 땐 협의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기억하세요. 자, 그럼 거기 3번 도시군관리 결정 시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과 대통령령이라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밑줄 결정 과정에서 협의시 문제를 생략할 수 있다. 어때요? 틀렸죠? 거기 국방상 국가안전보장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뭐라고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 요청이 있었던 경우. 이게 꼭 들어야 됩니다. 요청이 있었던 경우.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렇게 나왔어야 되죠. 협의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4번 주민 또는 이해관계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에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 위반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된 도시군 관리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은 제한자가 부담한다. 자, 여기서 오직 행정관청만 위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는 위반할 수 없어? 비행정관청 위반할 수 없죠. 그러면 비행정관청 위반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반의 제한 위반의 제한제도. 여기서 우리가 제한 그러면 우리 공부에서 제한이 총 3번 나온다고 그랬죠. 저쪽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 두 번째 도시개발법에서 뭐가 나오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개발구역 지정 제한이 나오고 정비법에 가면 뭐가 나와? 정비계획 위반 제한. 정비계획 위반 제한이 나와요. 자체마다 아까 국토개발법상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제한, 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정비법에서 정비계획 위반 제한. 여기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 또는 누구? 이해관계인이. 모든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죠. 두 가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과 지구단위계획 지정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것만 제한할 수 있죠. 제한하게 되면 그 결과를 얼마나 통보해라? 45일. 정당한 사유였으면 30일 연장할 수 있다. 45 플러스 30이죠. 이때 위반과 결정에 들어간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 했어요? 위반자가 부담하되 위반자는 제한자에게 협의에 의하여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했죠. 전부도 아니고 전부나 일부를 어떻게 협의에 의하여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부담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꼭 여기서 위반과 결정에 들어간 비용은 제한자가 부담한다라고 출제가 됩니다. 4번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 좋아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하여 도시군관리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자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한된 도시군관리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은 제한자가 부담한다. 누가 부담한다? 위반자 부담하되 위반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제한자에게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겠죠. 5번 도시군관리 결정 당시 이미 허가, 인가, 승인 등을 얻어 공사 착수한 경우 그 사업 또는 공사는 당해 도시군관리 결정에 관계없이 신고한 후 그 사업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자 보세요. 도시군관리 결정을 시되면 지형대물 고시의 효력 발생하죠. 그럼 행위자를 만나는 거죠. 그러나 항상 우리는 뭐는 보호된다? 기득권은 보호된다. 기득권은 누구까지만 보호된다? 이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사람까지. 이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사람은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기득권은 어떻게? 확실하게 보호된다는 얘기죠. 확실하게 보호된다는 것은 새로운 허가나 신고할 필요 없이 그냥 계속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 거기가 시가마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렇게 용도구역이 나오면 뭐하고? 신고하고 6개 지역장에 신고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맞죠? 단 여기에 3개월 이내 신고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더 좋고요. 그냥 신고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더 맞는 겁니다. 왜? 법에는 신고하고라고 돼 있고 시행령에서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용도구역일 때는 신고하고 또는 3개월 이내 신고하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 있죠? 개발구역 정비구역에 하면 3개월 아니고 30일 이내 신고하고 이렇게 바뀝니다. 30일 이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득권 보호하면 국토개발법에서는 확실하게 즉 허가나 신고 없이 용도구역은 3개월 이내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얼마? 30일 이내 신고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5번 허가나 승인 등을 얻어 공사에 착수한 경우 사업 공사는 당해 도시와 결정에 관계없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죠. 신고하고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용도구역이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5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바른 것은 몇 번? 2번 되겠네요. 2번. 그래서 우리가 입안권자, 그 다음에 결정권자, 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 5가지, 그 다음에 여기 주민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는 거, 협의와 심의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또 여기 의견 제출이 얼마? 30일, 예외적으로 10일. 그 다음에 공동심의, 지구단위계, 누가? 시도지사, 시장으로서 결정할 때.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 지정되면 그것이 손실을 보상하지 않는다. 계획제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가겠습니다. 9번은 입지규제 최소 구역,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바르지 못한 설명. 자, 이번에 새로 나온 거죠. 입지규제 최소 구역,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장 바르지 못한 것. 이건 입지규제 최소 올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현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제도죠. 최근에 어떻습니까? 대통령 인기도 자꾸 높아지고 있죠. 요즘에 뭐 50% 상회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어때요? 결국 우리가 규제 완화 측면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눈치 보기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출적이 아주 좋은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제 개정된 내용에 자세히 실었으니 얘기 딱 하시면서 받으셔야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래서 바르지 못한 설명 보겠습니다. 이건 입지규제 최소는 누가 지정한다고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합니다. 1번 도시지역에서. 어디에서? 도시지역만 지정해. 도시지역. 단지는 아닙니다.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 하나, 도시 정비 촉진 둘, 지역 거점 육성 셋. 이게 목적입니다. 도시지역의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맞아 증진시키자, 도시 정비를 촉진하자, 지역 거점을 육성시키자는 3가지 측면을 정합니다. 뭘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의 일종이다? 용도 구역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용도구역이 이제 앞으로 총 몇 개가 된 거야? 용도 6개? 6개 안 나오기만 해봐요. 자, 6개. 6개. 첫째 뭐에? 개발제한구역. 두 번째 시가화조정구역. 세 번째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 네 번째 시가화조정구역. 다섯 번째 지금 두 개 얘기하죠. 다시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종전 4개 있었잖아요. 이번에 뭐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5개야. 4개 하나가 늘어난 겁니다. 단 유의할 점이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중에서 2번에 용도구역이 들어가죠. 그런데 입지규제 최소구면 제일 밑으로 내렸죠. 분류시켜놨잖아요.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2번에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 이 4개 용도구역은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고 말이죠. 행위자는 법 플러스 시행령을 해. 법으로. 그럼 법을 제정해서 행위자를 하잖아요. 근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다급한 심정에서 만들어 놓고 법을 제정하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에서 행위자는 법이 아니고 그냥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으로 해야 하잖아요. 계획으로. 그래서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서로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자, 그거 이해하세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어디서만 정한다? 도시적입니다. 복합적인 토지용 증진, 도시정비 촉진, 지역거점 육성, 도시군 관리계획, 국토교통부 장관 용도구역 일종이다. 아주 좋아요. 2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하나, 도심 부도심. 그 다음에 생활권 중심지역 둘,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지역입니다. 1km 이내 지역. 이런 지역들은 입지규제 최소 구역 지정 대상 지역이 된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심지 부도심지 또는 생활권 중심지역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지역들이 대상이 됩니다. 3번 철도, 역사, 그 다음에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중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대상 지역이 됩니다. 자,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중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 중심적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네 번째,
입주기재 최소구역 내에서 행하지 않은 용도적 용도지에서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하여 입주기재 최소 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입주기재 최소 구역 뭘로? 계획으로 정합니다. 자, 우리가 행하지 않은 일반적으로 법 플러스 시행령이라고 그랬죠. 근데 입주기재 최소 구역 내에서는 강화 또는 완화하여 입주기재 최소 구역 계획으로 정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규제 내용은 보통 완화입니다. 완화가 많습니다. 5번 입주기재 최소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기억하세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지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정 대상 지역이 아까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세계상의 노선의 교차는 대중교통 결절지 얼마? 1km 이내죠.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어디에? 무슨 지역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입니다.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거기 상업지역이 들어가면 안 돼.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는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대상입니다. 상업지역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바꿔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그거 좀 유의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입주규제 최소 구역 내에서 행위지 않은 법 플러스 시행령이 아니고 뭐다? 입주규제 최소 구역 계획, 구역 계획을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지정은 누가 한다? 국장, 도시지역.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10번 부동산 공부상 각종 행정계획입니다. 바르지 못한 설명은 행정계획. 자, 그럼 지금까지 나왔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 지구단위결, 망라에서 같이 행정일 포괄적으로 출제한 겁니다. 바르지 못한 사람 1번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을 뭐 할 때는 수립, 비구속이죠. 수립하거나 도시군관리는 구속이죠. 입안 하고자 할 때는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되죠. 의무사항입니다. 전부 주민과 관계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맞나요? 맞습니다. 전부 다 똑같죠. 단 여기서 뭐가 달라? 기초조사에 뭐가 포함되는가 이게 다르고,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청취 방법이 다르죠. 주민의 의견 청취 방법이 비구속은 공청회, 구속은 공고열람,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할 때 제일 먼저 기초조사하는데 그때 기초조사는 뭐까지 포함된다? 두 가지.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기초조사 몇 가지? 세 가지. 뭐가 하나 추가되죠? 사전 환경성 검토. 그 다음에 주민과 관계지방의회 의견 청취하는데 주민의 의견 청취 방법이 광역도시나 도시군기본계획은 공청회, 도시군관리계획은 공고열람. 이게 다른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오직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만 수립할 수 있으며, 좋죠. 도지사나 국토교통부는 절대 수립할 수 없죠. 그러나 광역도시역은 누구? 시장, 군수,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 수립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까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광역도시역은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수립할 수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오직 누구? 6개 지역장만이 수립합니다. 3번 지구단위 계획. 잘 보세요. 지구단위를 뭐 할 때? 입안하고자 할 때. 입안이죠. 왜? 지구단위 뭐 일종이니까? 도시군 관리 일종이니까.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누구? 국토교통부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그 내용을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자는 이 이상의 일간신문과 6개 지역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하고 14 이상 일반이 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맞나요? 맞아요? 자, 지구단위가 또 뭐 일종이다? 도시군 관리 일종이다. 도시군 일종이기 때문에 입안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입안은 여기 떠서 기초조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민의 의견 청취죠. 이때 주민의 의견 청취는 공고열람이잖아요. 공고열람. 이 이상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공고하고 며칠상 14시 일반인에 열람하도록 한다. 아주 좋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도시군 관리라는 사실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4번 도시군 관리 결정이란 사인의 사적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행정청의를 보상해야 된다. 맞죠? 예? 도시군 관리의 결정으로 사인의 사적 재산권의 침해는 행정청이 보상해야 된다. 맞아요? 그럼 누가 보상해? 여기 보상 안 한다고 그랬잖아.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행위자는 무슨 보상이니까 계획자니까 손실보상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보상하는 것은 아까 기초조사 과정에서 이건 우리가 사용자이나 사업 제한을 보상한다고 그랬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을 안 한다고요. 용도지역 지정됐다. 용도지역 지정됐다. 용도구역 지정돼 집가 하락해도 손실보상 안 해. 단 그것을 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 출입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혔다면 이건 보상한다고 그랬죠. 그건 누가? 행위자 소속 행정관청이. 이것과는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청 일을 보상했는데 이게 잘못됐고요. 5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비구속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안 되죠. 그러나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아까 행정처분은 다른 말로 말하면 행정행위, 행정처분 행정행위, 아까 비구속적 행정인 행정명령 행정규칙이라고 그랬죠. 구속적 계획은 행정처분 행정행위, 성격을 인정해서 행정쟁송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학설과 뭐다? 판례의 입장이다. 좋습니다.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자, 그래서 틀린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4번. 자, 문제 11번 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국토기에 따른 도시관리 결정 고시의 효과와 도시관리 결정에 따른 기득권 보호에 대한 설명에다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원칙적으로 지형대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맞나요? 자, 지형대면을 고시하는 또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 앞에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을 썼죠. 예외가 있다는 거죠. 왜냐? 도시관리는 지형대면을 고시한 효력이 발생하는데 토지용 규제법의 내용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다? 다만 용도 지역 등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서 지형대면 고시가 즉시 곤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이 있다고요. 그때는 지형대면을 고시하지 않으면 즉시 효력 발생한다는 거죠. 원칙은 지형대면을 고시해야 효력 발생하는데 용도 지역 등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로서 지형대면 고시가 즉시 곤란한 경우 그러하지 않다. 이때는 즉시 효력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 경우는 얼마 이내에 지형대면을 고시해줘야 된다? 2년. 2년에 지형대면을 고시해야 됩니다. 만약 2년에 지형대면을 고시하지 않게 되면 용도 지역 등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견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좋아요. 따라서 용도 지역 내 토지소는 행위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2번 도시경제 시설부지 내에서 토지 소유자의 처분 행위는 자유롭지만 개발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자, 도시관리 결정되셨죠? 여기 보세요. 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는 도시군 관리 결정 시가 됐어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된다고 그랬죠? 도시군계획? 여기가 도시 군 계획, 도시군 계획 시설부지가 됩니다. 시설부지. 그럼 시설부지 내 여기 갑이 이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다. 갑. 그럼 갑은 이 토지를 을에게 뭐 할 수 있다? 처분은 자유롭다는 거죠. 내 땅을 내가 처분하는데 무슨 문제냐 말이지. 여기에 국 공유지가 있다. 그럼 국공유지는 어때요? 처분 어떻다? 시설부지는 개인의 토지하고 국공유지는 다르죠. 개인의 토지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 그러나 국공유지는 어떻다? 처분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데 제한된다고 했죠. 시설부지 내 국공유지는 해당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 처분할 수 없어. 즉 국정원 건설했다고 도시군 관리 결정됐잖아요. 그러면 시설부지 내 국공유지는 이 국정원 건설 사업이란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 처분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 처분은 당연 무효다. 이게 시설부지 내 국공유지는 처분이 된다. 국공유지는 처분이 된다. 처분되면 취소가 아니고 당연 무효입니다. 개인의 토지는 자유롭다. 이게 차이점이죠. 그러나 이 시설부지 내에서 갑이 개발행위가 가능하느냐 하는 거죠. 개발행위가 가능하냐. 이건 어떻다고 그랬어요 항상? 네, 그렇게 했죠.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간단치가 않다. 하나, 둘, 셋, 넷. 이거잖아요.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자 보세요. 도시군계획 시설부지 내에서 시설부지 내에서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해당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를 허가할 수 없다. 안 된다는 겁니다. 원칙 안 돼요. 그러나 몇 년이 경과됐을 때 2년이 경과됐을 때 여기다 시설부지 내에서 뭘 건축할 수 있다? 가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뭘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이게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야. 그러니까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항상 여러분 도시공기 시설 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이거 존치기간이 몇 년이라고? 3년. 그 다음에 10년의 경우가 되면 뭘 할 수 있다? 지목이 될 때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매수 청구에 불응하게 되면 3층의 단독주택, 3층의 제1종 근생, 제2종 근생, 단 2종 근생 중 4가지 안 되죠. 단란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 4가지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까지 가능합니다. 20년의 경우가 됐다. 20년의 경우가 되면 다음날 뭐가 된다? 실효가 된다. 이게 시설 분야에서 개발 행위는 일치 안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간단치가 않다고 했습니다. 자, 시설 부지 개인의 토지는 처분이 자유롭다. 국공유는 처분이 제한된다. 개발 행위는 일체금이 되는 것은 아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4번 잘못됐습니다. 2번 도시인 시설 부지 내에서 토지 등 소유자 처분 행위는 자유롭지만 개발이 일체금이 된다. 잘못됐네. 3번 도시군계 시설 부지 내 국공유는 당해 도시군계 시설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당연 무효가 된다. 시설 부지 내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라고 적으세요. 시설 부지 내 국공유지 처분 제한. 4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개수할 수 있죠. 기득권은 어떻게 보호된다? 확실하게 보호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뒤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하는 도시군관리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밑에 고시가 있는 날부터 얼마이네? 3개월 이내. 자, 거기 고시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게 빠져도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법에는 그 공사 내용을 6개 지역제 뭐하고 신고하는 사업을 개수할 수 있다. 좋죠. 기득권 보호. 5번 도시공개 시설에 관한 도시공학 결정이 교시됐다면 도시공개 시설 사업 시행자는 바로 사업 시행을 위한 타인 토지 등의 수용 사유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 아주 중요한 얘기죠. 보세요. 여기서 사업 시행자 결정됐습니다. 사업 시행자. 그러면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이 들어가죠. 이때 시행자는 국제공항을 건설한다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만 됐다 하더라도 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시설 사업에서 타인 토지를 사업 시행에 수용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어? 실시계 고시. 실시 사업 시행자 정해지고 사업 시행 실시로 수립해서 실시 인가고시, 작성고시, 실시계 고시가 돼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사업 시행자가 타인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효과가 아니라 실시계 고시 효과다. 실시계 고시 효과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타인 토지의 수용사에 관한 것은 아니다. 그럼 언제부터? 뒤에다 적어두세요. 실시계 고시 이후부터. 실시계 고시 이후부터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5번 좋은 문장. 그래서 자, 지금 11번 문제가 뭐예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아니 11번 문제 테마가 도시관리 결정고시의 효과죠. 도시관 결정고시의 효과. 1번부터 다시 보세요. 결정고시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원칙적으로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뭘 받는다? 행위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2번 행위 제한은 손실은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제한? 계획 제한. 단 타인 토지 출입 과정에서 입혔던 피해는 보상을 한다. 이건 무슨 보상? 사용 제한. 그 보상은 누가 한다? 행위자 소속 행정관청. 그 다음 시설 부지 내 개인의 토지는 처분이 자유롭고 국공유는 처분이 제한되고 여기서 개인의 개발 행위는 간단치가 않다는 거죠. 4번 기득권 보호된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어떻게? 확실하게. 그런데 용도구역은 3개월 이내 신고하고 5번 시설 결정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타인 토지는 직접 수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타인 토지 수용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효과가 아니라 뭐다? 실시계획 고시 효과다. 실시계획 고시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도시군관리 결정고시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중요하네요. 자, 잠시 쉬겠습니다.